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 목요일 상장하는 미트박스 글로벌과 유안타 제17호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첫 상장 스타트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미트박스 글로벌과 유안타 제17호 스펙은 1월 23일 목요일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2025년 첫 공모주 상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이 없어 실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도 없었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균등 배정주의 수는 1.39주였습니다. 그에 따라 청약하신 분들은 모두 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공모가 19,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056억 원입니다. 이전 상장 종목들과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워트보다는 조금 더 많고 유진 테크놀로지, 엑셀 세라퓨틱스보다는 조금 작은 시가총액입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의 시가총액은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수혜측 당시 의무보유 하격 신청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자일 유통 물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의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은 38.97%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412억 원입니다. 상장일 시가총액은 작은 편이지만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높아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아주 조금 큰 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절반이 조금 넘는 53.85%, 일반 청약자가 11.54%, 국내 기관이 29.6%, 해외 기관이 5.01%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해외 기관 비율이 5.01%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53.85%로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규모가 작진 않기에 금액으로도 약 222억 원 수준입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을 살펴보면 펀드, 벤처금융회사들과 일반 회사 그리고 개인 주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비율로 살펴보면 펀드 투자금융 비율이 약 절반인 49% 정도이고 한 명의 개인 투자자가 19.3%, 두 개의 회사가 6.6%, 기타 기존 주주가 16.1%, 기타 소액 주주가 9.0%입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의 소액 주주는 37명으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상장의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온코닉 테라퓨틱스, 하스, 사이냅소프트, 단밀, 전진건설 로봇보다 조금 더 많고 K3i, YJ링크, 라메디텍, M83, 탐런 토탈 솔루션보다 조금 적은 규모입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의 상장의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조금 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상장일 공모가 19,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76,000원, 하한가 60%는 11,400원입니다. 청약을 하시고 배정받으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유안타 제17호 스펙과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안타 제17호 스펙은 상장일 유통 물량이 500만 주, 금액으로는 100억 원으로 스펙 평균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큰 편입니다. 그리고 미트박스 글로벌의 청약에는 판매 청구권이 없습니다. 판매 청구권이 없었던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미래에셋증권, 유안타 제17호 스펙은 유안타증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은 상장일 해당 증권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종목 모두 청약하신 분들이 아주 많지 않아 상장일 큰 무리는 없겠지만 유안타증권은 규모가 작습니다. 따라서 빠른 로그인을 하시고 미리 대기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경쟁률이 그리 높진 않았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 비례 청약하신 분들은 6.05% 상승한 2149원, 유안타 제17호 스펙을 청약하신 분들은 3.61% 상승한 2072원은 되어야 이익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펙 종목이긴 하지만 두 종목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건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일반 공모주 종목과 스펙 종목이 동시상장으로 진행된 사례는 모두 5건이었습니다.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8월 20일 진행된 M83과 대신제 18호 스펙의 상장일을 살펴보면 스펙의 시초가는 2,620원이었고 이후 빠르게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9시 50분경 갑자기 상승을 시작하여 3,120원의 고점을 기록하였고 이후 다시 하락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일반 공모주였던 M83은 뒤로 갈수록 상승을 이어가며 오후 2시경 242.5%까지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당시 분위기는 둘 다 매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성우와 유진 스펙 11호의 상장이 있었습니다. 스펙은 2,455원으로 시작하고 바로 2,535원의 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빠르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일반 공모주였던 성우는 고점 기준 공모가를 살짝 넘은 0.94%의 상승을 기록하였고 이후로는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동시상장으로 진행되었던 사인앱 소프트와 하나 34호 스펙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시초가 2,150원, 고점 2,170원을 기록한 이후 바로 급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일반 공모주였던 사인앱 소프트는 고점 기준으로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가 일반 공모주 암흑기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1월 20일 진행된 위치와 대신 밸런스 제19 스펙의 상장일 성적을 살펴보면 스펙은 시초가였던 2,000원이 고점이었습니다. 반면 위치는 매우 낮게 시작을 하였지만 고점 기준 272.66%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상승을 기록한 위치 덕분에 다행히 상장일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12월 20일에는 듀켄바이오와 키움 제10호 스펙의 동시상장이 있었습니다. 스펙의 시초가는 3,130원, 고점은 3,200원이었습니다. 일반 공모주였던 듀켄바이오도 76.25%의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과 유안타 제17호 스펙은 일반 공모주와 스펙의 동시상장이지만 지난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공모주는 스펙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스펙도 오를 때는 일반 공모주의 상황과 관계없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동시상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기존 주주가 많은 것이 단점입니다. 매번 상장의 상황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지만 빠르게 매도하는 것이 대부분 좋았습니다. 게다가 다음 날부터 상장이 이어지기에 이번에는 빠른 매도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공모가 이하로 시작한다면 조금은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실 2025년 첫 상장은 스펙 합병 상장입니다. 1월 21일 화요일 미래에셋 비전 스펙 1호와 합병으로 상장한 블랙야크 INC는 초반 거래가 몰리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상장의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트박스 글로벌의 상장명이 미트박스 글로벌이 아닌 미트박스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은 전일 미국 지수, 테마주 형성 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상장일 진행되는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